바다에 사는 생명이 지구에 사는 전체 생명의 80%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체들이 사는 바다인데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는구나. 모르는 채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쓰레기 그리고 위험한 것들을 바다에 쏟아내고 있기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마음을, 어떤 관심을 또는 사랑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오롯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함께 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일들을 찾으면서 산호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 바다, 우리가 지금 보는 바다는 사막이 되어버린 바다, 쓰레기가 나뒹구는 바다들인데 정말 바다의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그랬을 때 바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정말 어떤 바다를 잃어버렸던 걸까? 보물을 잃어버려도 어떤 보물이 있었는지 모르면 다시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 바로 해녀 할머니들이구나 해서 해녀 할머니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살, 15살부터 처음 그 소녀가 처음 물질을 배우고 바닷속에 가서 처음으로 미역이라도 한 줌 따올 때 그 순간에 본 바다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언어를 막 물어보고 공부해가며 기록하고 해왔던 그 과정이 지난 1년 동안 있었고, 그렇게 바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이번 전시에 옛날 바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희들이 너무 기쁘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바다에 대해서 이제야 조금 눈을 뜨고 마음이 열리고 한 것 같아요. 제주에 살면서 바다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산호뜨개는 전시 때문에 처음에 알게 됐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산호뜨개 함으로 인해서 산호뜨개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한테 내가 완성품을 다시 전시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호뜨개를 하고 작품들이 모여서 산호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많은 걸음이 모이면 다시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랑 뜨다 보니까 많이 뜨게 돼가지고 재밌었고, 우리가 산호를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기름 적당히 쓰고 전기도 적당히 쓰고 이래야지, 골고루 써야지. 물건도 아껴 쓰고 돈도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이래야지 바다도 좋고 산호도 좋아요. 산호 뜨개 하면서 그 바닷속의 산호 사진도 찾아보고 그 색깔도 찾아보면서 산호 이름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뜨는 그 과정이 재미있었고, 자연스럽게 환경을 잘 지켜야겠다고 이야기 나눈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산호 뜨면서 제일 좋은 점은 용도에 맞게 뜨는 게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꼬불꼬불하게 꼭 정해진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면서 뜨는 이 과정이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이야기 나누면서 치유하게 되는 게 산호뜨개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저 원래 그 대학교 때 동아리가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의 대학 4년 내내 스쿠버 하면서도 그 산호에 대한 존재를 아예 모르고 그냥 물놀이 하는 데에만 재미가 있었지, 내가 산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이 산호뜨개 모임을 알게 되고, 산호뜨개 모임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산호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하니까 한편으로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제주도 바다의 문제라고 하면은 쓰레기 문제만 생각을 했지 산호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처음으로 알았던 사실이었고, 그래서 한편으로 충격적. 그 이후에도 스쿠버를 했는데 이제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산호를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산호 어딨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뜨개 모임을 한다고 해서 뭐 산호가 살릴 수 있나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행위가 이제 또 알려지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되는 것 같고 캠페인도 되는 것 같으면서 제 주변 친구들도 산호 왜 이거 산호 뜨개 왜 하고 있는 거야? 뜨개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서서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산호에 대해서 알려주게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 뜨개 모임 하는 게 보람차기도 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서 바다에 대한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바다의 생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생물들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점점 사라지고 그거를 만나는 시간들도 요즘 애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하고 동떨어진 행복감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자연이 굉장히 급속히 파괴되어 가니까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되게 소중해진 시대 같아요. 뜨개질을 하면 명상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어떤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산호가 되고 이런 단순한 동작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생기면서 반복되는 리듬을 느끼는데 그 리듬이 굉장히 집중력을 불러오게 하는 것 같고 저는 명상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바닷속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산호를 뜨면서 바다를 생각하게 되는 효과까지 나타났는데 그 바다가 잠깐만 바다가 왜 나와? 산호가 뜨개질을 하면서 반복되는 리듬을 타다 보면 어느새 산호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산호가 되어 있고 내가 이 선택한 색깔이 과연 바닷속에 있을까 이런 산호가 근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 산호를 떴을 때의 굉장한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이 산호의 색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 떴는데 그래서 너무 뿌듯한 성취감을 느낀 적이 많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런 고민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바다는 바다의 표면을 볼 수는 있지만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대부분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까 이런 질문을 갖고 저희 오로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고요.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서 바다에 마음의 길을 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길을 낼 것인가. 우리가 만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하는 곳에 마음의 길을 내는 방법으로 산호 뜨개질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마음은 손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가 뜨개질을 하면서 바다에 대한 상상을 하고 바다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바다에 좀 더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뜨개질이 참 너무 재밌고 묘한데 특히 코바늘 뜨개가 그래요. 한 코 한 코 뜨다 보면 코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것이 꼬불꼬불한 형태를 만들고 보니 산호랑 굉장히 닮은 모습이 되죠. 그게 참 신기한 부분인 게 산호를 똑같이 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생각하면서 바다에 있을 법한 색깔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뜨다 보면 바다의 모습이 닮아지는 것이 저로서는 이 뜨개의 참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호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다 같이 군락을 만들면서 사는 것처럼, 사실 사람도 혼자 살 수 없는데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많이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뜨개를 물론 집에서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같이 모여서 뜨개질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이어지고 관계가 이어지는 경험을 하려고 산호뜨개를 했습니다.